네, 22일 혈전의 시작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썰전 라이브인데 혈전. 피가 꼭 튀면 안 되지요. 어쨌든 시작했는데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 일단 주요 여야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부터 일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행선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행선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 아무래도 첫 유세지 일정의 시작은 의미를 담아서 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가림막 때문에 제가 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자정에 부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대구를 거쳤다가 현재 대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요. 이따가 서울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충원에 시작해서 청계광장에서 시작했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 거쳐서 붙었어요. 둘이 붙었어요. 단일합니까? 자숙을 해서 이거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뭐 지지율이 붙었어요. 딴 게 붙은 게 아닙니다. 대전을 거쳐서 현재 대구로 가했습니다. 2시 50분부터 대구 유세가 예정이 돼 있고 나중에 부산에 갈 예정이고 심상정 후보는 익산에서 시작해서 전주, 지금은 전주에서 광주로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경북 지역에 같이 조금 위로 놓은 건 안동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동이 조금 위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요 정도. 아니 너무하세요. 근데 이 너무해요. 판넬이 예.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해치는 판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해. 지금 양당 후보의 동선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 줄을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야, 심상정 후보는 편파적이네. 익산, 전주, 광주 6가지 있는데 편파적. 이거는 지금 선을 표시를 안 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물감이 모자랐던 건 아니고요. 네. 요거는 요거 그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소 네. 대상이에요. 아니 요거는 경부선은 두 후보의 경로가 아니라 그냥 예. 너무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CG로 또 준비를 저렇게 했습니다. 예. 네. 역시 저기 정의당 심상정 공모단장인 박원석 의원님께서 불만을 가실까 봐 저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판넬에는 제작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다 또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일단 주요 축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의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부산에서 시작한 이재명 후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봐요. 예. 하나는 이번 최대 승부처 중에 하나인 부산, 경남, PK 지역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물류가 들어오는 것의 가장 중심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류가 서울까지 가는 이러한 동선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제 대통령 경제 되겠다. 대통령.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전통적으로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이제 선거 문법을 따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부산 이 경부선 라인 축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상황에서 좀 유리한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집토끼들부터 유리한 축부터 확고하게 다지고 그 뒤에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선거운동 첫날 경부 라인으로 선거운동의 축을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 좀 약간 유리한 지역에서 여세를 몰겠다. 뭐 이렇게 보이도록. 근데 그거 보고요. 아세요? 저희 저런 선거 치르다 보면 예. 우리 박원석 단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일정 팀을 다루 꾸려요. 예, 그렇죠. 국회의원 중심으로 꾸려가지고 벽에다가 크게 지도를 그려놓고 처음에 어떻게 X자로 선거운동 할까 Y자로 할까 뭐 별별 아이디어를 다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동선을 하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엔 이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전략과 고민과 판단이 들어간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앞서 이제 그러면 먼저 좀 내가 유리한 지역 가서 지지율을 올리는 게 좋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런 건 없나요? 각 지역 의원들이 우리 동네부터 먼저 와달라.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네. 대선은 뭐 그런 요구 다 일일이 들어주다가는 선거운동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본선 기간이 지금 23일인데 예. 23일 동안 어떤 이제 전략적인 목표와 판단을 가지고 이 후보의 동선을 그릴 건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본선 일정 전에는 일정이 하루에도 막 그 몇 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선 들어가서는 그렇게 일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정 바뀌게 되면 다 엉키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본선 일정 같은 경우에는 나름 각 후보 이 선대본이나 캠프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 끝에 일정을 만드는 거죠. 정의당이 익산, 전주, 전북, 호남부터 시작한 거는 약간 의외예요. 두 뭔가요?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도 보통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당이기 예. 때문에 서울에서 시작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금 호남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전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 굉장히 호남 유권자들이 많고 또 호남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향도 상당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안방. 네. 지지층부터 공략을 하겠다. 내가 내 걸로 뺏어오겠다. 아니, 민주당 그리고- 못 믿겠다. 내 아니, 걸로 그리고 가져오겠다. 이건 과거에 아닌가요?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수도권 못지않게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호남입니다. 호남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이 호남의 좀 개혁적인 혹은 진보적인 그런 이 정신으로 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좀 뚫고 이 대선의 풍향계를 좀 바꾸겠다 이런 의지도 실려 있고요. 이제 예, 또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지역 소멸이 지금 이번 대선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하고 예. 불균형 성장을 그동안에 오래 해와서. 근데 이제 지역 소멸의 가장 큰 피해자, 이제 피해 지역이 호남이에요. 그 중에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14개군이 인구 예. 소멸 지역으로 지금 빨간등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70년 이 불평등 혹은 불균형 성장 체제를 지방에서부터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호남에 오늘 후보가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각 후보들에게 어떻게 배분될 것이냐를 보고 싶어요. 이전에는 사실 민주당 몰표였죠. 몰표였죠. 근데 2017년 대선은 좀 달라요. 그때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대략 한 66% 얻었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20.4% 정도 얻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옛날 뭐 김대중 노무현 고 대통령 전처럼 막 몰표 현상 80%, 90%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20% 가까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호남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보면은 10% 중반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예. 것 때문에 역대 최고의 호남 지역 득표율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이 과한 것 같은데 25%까지 우리가 목표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 적폐 수사 예. 이 발언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호남에서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이 자중질환이 될 거다. 예. 사실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워낙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역대 뭐 역사적으로 계속 일당이었고 그 폐해도 심각하거든요. 지방자치 순에서 보면.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감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있었는데 예.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순간에는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오늘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출정식을 가진 겁니다. 오전 10시에 가졌던 건데 네. 태극기가 좀 많이 나오고, 예, 태극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성조기도 나오고 약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왜 성조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나오는 건지. 가끔 이스라엘 깃발도 예,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로 왜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를 안 되고 이런 부분 보면 뭐 일단 어떻게 보면 극우
극우층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인데 앵커의 발언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태극기를 들면은 예. 극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3.1절에도 드는 건데. 태극기를 사랑하는 예, 예. 애국 시민들의 예.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일반 유권자들 보기에는 약간 극우층이 지지하나?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 정책과는 약간 배치되지 않나.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강력한 예. 지지층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 첫 예. 번째 출정식 때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요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보여집니다. 않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조기를 갔어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는데, 예, 사진을 저희가 잠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같이 상과 사진을 찍은 모습도 있고 지금 모습이 생가를 찾은 모습입니다. 저거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모습을 보면은 나는 확실한 보수 후보다. 윤석열 후보 말고 나 찍어주세요.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한 표현이시죠. 아 정확했나요? 그렇죠. 이제 간만에 제가. 예. 예. 단일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수 진영의 핵심 지역 지지 기반인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정도 표를 뺏어와야 안철수 후보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미 가고 대구 가고 안동 가고 영주 감으로써 TK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은 다 한번 훑는 거예요. 예. 첫날 여기에 갔다. 이것은 나는 야권 후보다. 나는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권 교체의 지도자다.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기 때문에 지역별 민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나온 대선 후보 지지도 중에 서울과 인천, 경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저녁 때 갈 유세할 곳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전부터 유세를 시작한 곳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보면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 인천, 경기에서도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 이제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사실 서울과 인천, 경기만 놓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약 500명 정도 되는 모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조사. 이건 자동응답 전화 조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좀 앞서게 나왔고요.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1,006명 대상으로 ARS 조사인데 조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만 해서 약 520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 민심 현재 뭐 저희가 전화 면접과 ARS 조사 방식 둘 다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가 약간의 우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직도 20일이 남아 있고 예. 또 그 사이에 단일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굳어진 그런 어떤 민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인천, 경기를 비교해 보면 격차가 좀 나요. 이재명 후보가 열세여도 서울이 훨씬 더 열세고, 예.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지지율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예. 이제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렇게 표출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서울의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어요. 예. 근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으면 이 정치 성향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강했던 정당이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예. 근데 서울이 이렇게 열세라면은 전체 이제 선거 판세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올라가면 부자인데 그러면 약간 보수화되는. 이제 과거에 이제 네. 강남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아, 뭐냐면 서울 지역에 자가 그리고 뭐 임대 이렇게 사는 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거의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이 올라가면 임대해서 사는 분들은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못 사는 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고 박탈감. 그러면은 이제 보수화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서울 지역에서 지면서
대선을 이긴다? 이거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힘들어요.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서 졌지만 TK 지역에 몰표가 나와가지고 이겼거든요. 근데 다른 선거들을 보면 서울에서 지면은 이 대선판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대략 10% 차이로 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엎치락뒤치락.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박빙이라고 놓고 봤을 때 참 서울 지역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었는데 여기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뼈아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민심에 대해서 해석을 좀 들었고요. 일단 뭐 장성철 교수님이 워낙 TV에 또 많이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인데 보수 패널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전 국민의힘 당직자, 전 국민의힘 당직자 김무성 대표 전 쪽 김무성 국민의힘 대표 보좌관 출신. 보좌관 출신 새누리당 당대표의 부실장. 부실장. 네.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지 않을 뿐 역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윤석열 후보 엑스파일을 맨 처음 공개했다가 한바탕에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아닙니다. 장성철 지금 교수님. 짐 싸놓고 있어요. 지금 싸놓고 있어요. 대선 결과가 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민 준비할 겁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예. 보수파를 계속 지지해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엑스파일 얘기는 제가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죠. 네. 다음 주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대선 선거 운동의 각 출발지의 의미를 짚어봤고요.